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감찰 무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에 그 기사가 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의사실 공표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이걸 들이대면서 검찰을 압박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난히 보안 유지에 신경을 썼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의 그 감찰 중단 의혹, 무마 의혹,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는 문제가 검찰로서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웃시키려고까지 얘기했던 거, 그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렇게 세 가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한 압박을 느꼈고, 이 중에 이제 그 감찰 무마 의혹,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재수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친문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청와대 특명감찰반원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한다. 근데 초반에 이 2017년에는 아마 잘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당시의 특감반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이런저런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은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새롭게 들리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 관련한 것들이 기사로서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나오는 뉴스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생생한 정말 리얼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우선 특감반원의 두 사람이 엊그제 이제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중에 특감반 데스크 사무관이 있습니다. 데스크라는 거는 언론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특감반원들이 이제 현장을 돌아다녀가면서 조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져온 거를 이리저리 정서를 하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아니면 특감반원들이 이렇게 기사 작성법 같은 것이 아무래도 서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잘 해서 우리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특감반 데스크라고 하면 우선 이인걸 특감반장 당시에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서 특감반원들이 가져온 것을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또 고칠 거 고치고 이제 부족한 분 보완해서 이제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한테 보고를 하고,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감반의 중간에, 특감반과 이인걸 특감반장의 중간에 있던 사람, 특감반 데스크,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유재수가 소위 빼기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 한창 감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감찰을 그만하라니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심적인 압박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변호인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유재수가 사표를 낸 시기도, 또 이인걸 특감반장이 감찰을 종료하라고 했던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거는 이 데스크한테 왜 변호인이 이런 신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특감반 데스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감반 데스크는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지시받고 정리를 한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특감반 데스크 김 씨가 또 그럼 감찰 중단 배경을,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찰 중단 배경을 당신이 왜 안 물어봤느냐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 굳이 물어보기도 그래서 더군다나 짜증스럽게 말하고 하니까 안 물어봤다. 왜 그러냐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으로서는 감찰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땡땡 이 새끼였겠죠. 이 새끼 감찰해야 되는데, 유재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라는 지시를 위에서부터 받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감반 데스크도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그 얘기를 묻지 못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변호인이 물었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물어봤다, 이렇게. 변호인이 또 그러면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씨한테. 그러니까 김 씨가 아니 유재수 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유재수 감찰권이 중간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변호인이 오히려 이 특감반 데스크한테 질문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절대 자기들한테 유리한 질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감반원 중에 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재수 감찰 비리를 처음에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언론이나 이런 감찰 이런 팀들은 왜 흔히 물어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어온다. 그 정보를 처음에 입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비위와 관련된 것 외에 유재수가 실세임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세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수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수의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면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에 현 정부의 실세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호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 구성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고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부탁도 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고 프로필을 주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이는 실제로 성사됐다. 이 씨는 이런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수 그 정말 나쁜 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나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양다리를 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유재수보다 사실은 천경득이 더 두려웠다.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 인사 담당으로 예산은 천경득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에도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들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되고 나서 이 사람 이모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재수 감찰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입수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음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라인이다 뭐 이런 음해성 투서가 계속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의 왜 흔히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감찰 유재수 비리를 물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부패 비리 인사야 하는 식의 약간은 공작 이런 것들이 문재인 캠프, 문재인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출처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과 민주당 민정수석실 순으로 넘어왔다고 들었고 천경득의 지시로 경찰 정보국 쪽에서 작성했다는 내용도 들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천경득이 이 이모 특감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경찰청 정보국에다가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 첩보보고를 올려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 이거 다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 또 이제 아까 특감반 데스크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유재수와 관련해서 감찰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유재수가 명예퇴직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얼마나 리얼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나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찰 종료의 권한, 감찰 개시의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민정수석에게 당연히 감찰 개시와 종료의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직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아무런 그 중단이나 또 개시의 권한이 없다면 남용할 권한도 없는 것이죠. 원래 직권 남용은요, 자기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언가 힘을 행사했을 때 직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계속해서 자기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감반원들도 감찰 개시와 종료의 권한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거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나 감찰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감찰과 관련해서 무려 1,000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런 정도의 그 비위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락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자, 더 이상 이 사람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감찰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뇌물은 발견을 했다. 이미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그 다음에 직접 조사 이런 걸 통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발견했고, 추가로 조사할 것은 이 사람이 애가 미국 유학 갈 때 유학 비용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뭐 골프 향응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골프채를 받은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을 제공,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벤츠를 뭐 2대를 굴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벤츠는 공무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도 되는 공무원이 미국에서 벤츠를 2대 굴릴 정도의 자산이 될까?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특감반이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 소명할게. 그리고서 자기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금융계좌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특감반원하고 약속을 하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특감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유재수 씨가 그래 잠적을 하고서 특감반원하고는 연락을 끊고, 그때부터 이제 각종 친문 세력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즈음까지 요 상태까지가 당시 2011년 11월 12월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정상적으로 감찰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자, 1,000만 원 넘는 뇌물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뭔가 확인할 것이 앞으로도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잠적을 해버리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본인이 감찰에 응하지 않으니까 보고서 쓰고, 종결 보고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자. 요렇게 만약에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정상적인 감찰 종료입니다. 왜냐?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버티고 그러니까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감찰 종료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수사 의뢰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서는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 것이다. 근데 종료 보고서도 안 쓰고 일각에 지금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그냥 없던 일처럼 해버려라 해서 조사한 자료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 무마지 종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특감반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전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감찰 무마 의혹을 제가 보기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한번 두고 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리얼한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특감반원들도 천경득을 무서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천경득이 친문의 실무적 실세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실세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김경수나 뭐 윤건영이나 뭐 또 삼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세일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사와 예산을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권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천경득 행정관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특감반원 다 그만뒀습니다만, 그만두고 검찰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검찰 수사관도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재판부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은요, 비공개로 들어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 증언하라고 하고 이게 다 보도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감반원들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천경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문재인 캠프에서 실질적인 실무 실세로서의 역할을 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실무적 힘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유튜브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